그러니까 집안에서 소개해 준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아마 노현정이라는 이 아나운서도 그래서 이제 현대가의 며느리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요새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금융회사 다니다 보니까 이 건설사 또는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요즘 많이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뭐 얼마 전에 다행히 저기 어디야 당군 이래 최대라고 하는 그 둔촌주공은 완판이 됐다라고는 하는데 무순위 천양에서 완판이 됐다고는 하는데 그나마 그는 이제 서울이니까 된 거고 나머지 지금 되게 문제가 많은데 지난주인가 그 노현정이라는 유명한 예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 그 현대그룹가의 사람의 건설사가 법 회생 들어갔나 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호탄이 아니냐. 왜냐면 거기서도 이제 회생 들어갔다는 거는 그 관련된 각종 그 대금을 정리를 못하니까 결국은 그 채무를 동결시키고 그걸 탕감받기 위해서 이제 회생 들어간 건데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계열사들은 되게 그러니까 협력 업체들 뭐 한 사람들은 이제 자금이 묶이니까 이제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 돈 받아야 자기도 어딘가 돈을 내고 아니면 직원들 임금 좀 주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묶이면 이제 거기서 하나가 묶여서 이제 여유가 있으면 이 회사가 돌아가지만 아니면 그 회사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반응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사가 나서 아 이번 주는 어떡하나 뭐 막 이런 걱정들이 금융회사나 기타 등등 많습니다. 많은데 막상 이제 그 예전에 노현정이라는 이 유명한 아나운서가 자기가 거의 정점에 있을 때 인기의 정점에 있을 때 그때 뭐 누구지 그때 신정환하고 막 이렇게 까불까불하는 사람들이 그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특이한 컨셉으로 했던 그 방송이 너무 떠가지고 그때 원래는 이제 정통 아나운서죠. 이분은 정통 아나운서고 그 뉴스 아나운서 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 연예계 쪽에 그 잠깐 나와서 그때 엄청 떴죠. 엄청 떴는데 갑자기 급하게 뭐 하여튼 뭐 제가 조금 아시는 분이 또 뭐 그 관련이 있어서 뭐 얘기 들은 것도 있고 하긴 한데 그 되게 단이 급하게 결혼을 해서 부랴부랴 뭐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이제 재벌가의 특징 중에 되게 특이한 특징을 가진 게 현대가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재벌가 특히 삼성 뭐 그 외에 기타 등등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재벌가. 지난번에 찍은 정용진 그분도 예외적으로 그 고현정이라는 그 배우분하고 사랑이라는 그 컨셉으로 뭐 하여튼 뉴욕에서 뭐 뮤지컬 보다가 뭐 만났나 어쩌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신 분은 이제 뭐 서울대 이번에 뭐 박사 받았다고 막 올리고 하시던데 뭐 하여튼 그렇게 집안끼리 또는 집안에서 허락하는 사람만 결혼하는 걸 인정하는데 현대가는 달라요. 현대가는 연애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태영 부회장 아들 막내 아들이 미디어하고랑 결혼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정의선 부회장도 어쨌거나 재벌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뭐 되게 큰 시멘트 회사 운영하는 데에 따님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그게 이제 유학 갔을 때 미국 유학 갔을 때 이제 서로 만나서 교제해서 그러니까 집안에서 소개해 준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아마 노현정이라는 이 아나운서도 그래서 이제 현대가의 며느리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정주영 회장 그 제사 뭐 22주기 됐나 뭐 그래서 그거 갔는데 항상 웃긴 게 한복 입고 가야 돼요. 현대가는 희한하게 또 그 며느리들은 한복을 쫙 차려 입고 새벽에 가요. 그리고 새벽에 항상 제사든 뭐든 가족 모임 새벽에 아주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준비해서 가고 이런 걸로 보면 되게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할 것 같은데 유일하게 연애 결혼을 인정해주는 재벌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간 것까지는 좋은데 이 노현정이라는 이분의 사주는 신사일주입니다. 신사일주. 그래서 신사일주의 여성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이 왜 어떤 사정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결혼해서 그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저렇게 조용히 살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신사일주라는 분은 밑에 사화를 깔고 있어서 신금이라는 그 보석이 밑에 사화를 깔고 있어요.
보석은 기본적으로 스포트라이트 받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석 전시회나 이런 데 가보시면 불빛을 아주 찬란하게 해놔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나오면 스포트라이트 쫙 받으면 되게 밝아 보이는 것처럼 막 더울 정도로 이렇게 조명 비춰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사일주는 기본적인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타고는 놨어요. 근데 그 사화라는 거는 지지로 따지면 이제 뱀이잖아요. 뱀이고 이건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가의 쟁취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나 꽂히면 그거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게 되게 강한 일주고요. 그게 이제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 말 그대로 인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관이라는 게 대단히 세게 되어 있는 사주예요. 시간은 뭐 제가 예상을 해서 그냥 좀 넣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분은 화가 관인데 이 화의 기운이 대단히 강한 사주고 지금 이분은 3대운인데 33, 43 대운이 모두 금 대운으로 위아래 깔려서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 관이라는 거를 쟁취하는 방식으로 아마 그래서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분은 이제 3대운이니까 지금 이제 43세 대운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좀 걱정이 되는 건 그거죠. 이제 본인이 어쨌거나 그런 관이라는 지위, 명예 이런 게 남편을 통해서 이제 유지가 되는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남편분이 지금 이렇게 회생 들어가고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제 재벌가고 그런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영향력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재벌가는 또 재벌가 안에서 그렇게 좀 몰락하거나 밀리면 훨씬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예를 들어 특히 현대가는 이제 예전에 그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졌던 이유가 정주영 회장이 5째 아들 서울대 나오고 똑똑한 그 아들이 너무 좋아서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자승계를 하려고 합니다. 뭐 예전에 송중기 나오는 그 영화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왕조하고 똑같아요. 왕조는 기본 베이스가 장자승계예요. 왜냐면 그게 어차피 이 사람의 능력으로 검증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검증하느냐? 핏줄, 블러드로, 혈연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왕조나 이런 재벌, 그 다음에 뭐 북한도 똑같잖아요. 백두 혈통 뭐 이런 거 끝나는 거예요. 얘의 능력이고 뭐 얘가 잘하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얘는 김씨냐 백두혈통 이것만 검증되면 거기서부터 이 정당성이 막 부여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당연히 기업이나 또는 국가나 뭐 이런 걸 운영할 때는 그 사람의 역량이라는 게 되게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걸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큰아들은 현대가의 큰아들은 교통사고 돌아가셨나 뭐 하여튼 돌아가셔서 안 계실 때고 결국은 정몽구 회장이 둘째 아들로 장자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게 맞았는데 그걸 이제 결국은 정주영 회장이 마지막에 현대아산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북한을 지원하고 뭐 이런 걸 할 때 그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업적인 거죠. 죽을 때 남기고 싶은 그런 업적을 장자가 아닌 5째 아들을 통해서 얘가 똑똑하고 잘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분란이 벌어진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거나 뭐 현대상선은 아내 되시는 그 현정은 회장이 받아서 뭐 나중에는 이제 그 당연히 딸이 뭐 받고 뭐 하겠지만 지금은 약간 이상한 거죠. 여긴 정신대 다 저기 또 현씨가 뭐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 이 노현정 아나운서의 남편분이 지금 이번에 이런 회생 들어가고 회사가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당연히 우리 같은 월급쟁이나 돈 못 버는 사람들하고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뭐 걱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 인생을 걱정해야지 왜 이 사람들 걱정해. 그런데 그 재벌가 내에서는 좀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무시를 남편이 당하면 이 노현정이라는 분은 견딜까요? 그 옆을 지켜줄까요? 이분의 뭐 사주를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측하는 시간으로는 아마 저녁인 유시일 것 같은데 뭐 또 아니면 그 아시는 분 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나중에 뭐 이렇게 다 분석을 하는데 그 전문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저는 왜냐면 제가 직접 본 사주가 아니면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어떻게 아시는지 그 팬분들은 뭐 팬미팅에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아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분들은 남의 사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사주 보시는 분들도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런 거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많이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 이분은 식신이 약해서 아마 자녀가 몇 명인지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둘이라고 지금 뭐 하시는데 딸 아들 예, 뭐 둘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분은 자식이 되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게 없어서 소중한 사람이고 그 자녀들이 어쨌거나 그런 재벌가의 자녀로서 뭔가를 물려받고 또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이 될 때까지는 참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3대 운이다 보니까 53세 때 편인대 운이 세게 들어오는 걸 봐서는 아마 자녀들이 대학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 본인이 아마 공부를 좀 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언론이나 방송 쪽으로 어쨌거나 공부를 좀 더 해서 그런 데에서의 영향력을 좀 더 발휘하려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복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나이대에 아나운서로 복귀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방송 관련된 공부를 좀 더 하면 그런 쪽에 뭐 어쨌거나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라디오 이런 걸로라도. 라디오는 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목소리도 중요하겠지만 이분은 그거보다는 내 얼굴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만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나운서라는 거는 어쨌거나 소속도 되어 있고 뭐 그리고 요즘 뭐 프리랜서로 아나운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근데 그런 수준의 뭐 이런 거는 너무 오래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시사 프로그램 이제 언론이나 방송 홍보 쪽으로 이제 많이 하시게 되면 그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 뭐 이런 걸로 아마 다시 복귀를 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거는 한 10년 정도 더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아마 유학을 갈 것 같아요. 자녀들이 유학 가고 나면 그 사람이 이제 남편하고 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 언제까지 그 한복 입고 맨날 그 제사 따라다니고 이거는 이제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자기는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현대가에서는 며느리들의 사회생활을 되게 철저히 제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현대가에서 허락을 해줄까요? 그게 이제 그래서 갈림길인 거죠. 왜냐면 남편이 현대가에서 이제 약간 내쳐지면 관심이 없어질 거니까 그 며느리가 하든지 말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정태영 부회장의 지금 며느리가 리리아 보잖아요. 세계 랭킹 1위 골프 선수. 그 사회활동 하는데 냅두잖아요. 왜 냅두냐면 사위잖아요. 자기의 누나의 남편이고, 그러니까 뭐 매형이죠. 매형이고 뭐 그쪽 관계가 있지만 여기는 그래도 자기들하고 좀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 냅둔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를 남편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을 이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이제 추구해서 그걸 할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결국 그렇다는 거는 남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남편이 어쨌거나 사회적인 더 명망이 있고 그거에 기대서 가면 뭐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또 재벌가에 시집을 갔겠지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또 내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뭔가 기회가 주어질 수는 있겠으나 당연히 또 그러면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또 스트레스는 있기 때문에 항상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 50대 초중반이 돼서 그런 어느 정도 방송 언론 관련된 공부를 좀 더 하시고 나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20대 30대 초반 요때 들어왔던 대운이 되게 좋았던 대운이에요. 이분한테. 왜 그러냐면 없던 부족한 식신이 들어오고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그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런 거를 예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툭툭 쳐서 이게 인기가 확 올라가는 그런 방식의 술토가 그때가 임술대운인데 술토라는 거는 되게 가을의 흙이긴 한데 생각보다 이 여름의 뜨거운 기운을 품고 있는 토인데 우리가 이걸 이제 보통은 고장이라는 토를 얘기를 할 때 고라는 건 이제 창고 할 때 고고 장이라는 거는 이제 감추다 묻다 할 때 그 장 그래서 창고입니다. 창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 스포트라이트기도 하고 명예기도 하고 인기기도 한 그 불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창고에 대운을 만났는데 그게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인기가 확 올라갔던 때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게 그 다음에는 잘 안 와요. 대운상에는. 그래서 그 본인이 생각했던 그 정점을 찍었을 때의 인기는 아니겠으나 어쨌거나 방송을 좀 하려고 하지 않으실까?
근데 올해가 이분 또 마찬가지인 게 올해가 힘들 거예요. 이분. 네. 이분 제가 시간을 정유식 같은데 뭐 아니면 뭐 또 다르게 얘기하시면 뭐 알려주시면 제가 보겠지만 그냥 저의 예상으로는 관이나 이런 게 중요하고 본인이 어쨌거나 그런 그 정도의 명성과 이런 걸 얻는 거 봐서는 이제 사유축 금국을 이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 유금이 중요한 사람은 올해가 계묘년이라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계기 삼아서 본인이 극복을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뭐 이런 것도 열리는 거라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가는 정말 말 그대로 그 며느리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동네예요. 러브는 인정해 주는데 여성 남녀에 대한 그 구분 이런 게 너무 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의선 부회장도 누나가 셋이나 있는데 삼성가는 어쨌거나 그 여자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찍었던 이부진 회장도 그렇고 뭐 다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 약간 삼성가의 반개이긴 하지만 그 이마트 쪽에 정용진 그쪽도 어머니가 이제 삼성가시잖아요. 이건희 회장 누나니까 그분도 사회적 활동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근데 현대가는 그 현정은 회장이 되게 예외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다른 그런 분들이 활동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런 고지식한 방식을 아니 뭐 그 스타일이니까 스타일이니까 뭐 유교적이고 대단히 막 그런 거 그리고 현대가는 저희 옛날에 이제 뭐 그냥 현대 쪽 관련돼서 뭐 다닐 때도 얘기 들었지만 회장들이 출근을 막 새벽 5시에 해요. 출근을. 그러면 밑에 사람들 죽어나는 거예요. 그 5시 전에 가야 되잖아요. 그 퇴근도 빨리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거 수행하느라고 그냥 회사에 막 몰빵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부지런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그 기업의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어쨌건 현대자동차가 세계 3위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지금 정의선 부회장의 스타일과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는 기업의 스타일이 되게 잘 맞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좀 뭔가 이렇게 지금 회장인가요? 뭐 하여튼 그분은 막 드러나고 나서고 주목받고 이런 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좀 조용한 스타일 그리고 이제 꾸준히 뭔가를 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제 한번 믿으면 그냥 좀 알아서 하게 냅두는 이런 스타일인데 그게 현대자동차 그룹에 그동안 쌓여왔던 그런 부지런하고 막 성실한 이미지에는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기업은 하나의 이제 단점이 새로운 아이디어, 그 다음에 뭔가의 혁신적인 거, 이런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전기차나 뭐 이런 거는 테슬라가 먼저 선도하고 그걸 따라가는 방식. 하지만 이제 기존에 쌓여있던 그런 기술, 기계공학적 기술, 또는 자동차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니까 그게 되게 누적되어 있어. 부지런하면 이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폭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지금 뭐 제네시스도 그렇고 되게 인기가 있어서 세계 3위까지 가는 건 맞는데 안타까운 건 헤게모니를 딱 잡아서 이렇게 뭔가 변화의 선두주자 이런 걸 하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죠. 예를 들어 수소는 현대자동차가 거의 선두적인 기술력과 뭐 이런 걸 갖고 있지만 이걸 전 세계적으로 한번 몰아치기를 해서 내가 그걸 선도해 나가서 뭔가 이 헤게모니를 크게 바꾸는 이런 시도를 하는 거는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정의선 부회장이 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서 이제 지금은 3위지만 더 이제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걸 외국 사람들 거 받아들여서 더 올라가고 하면 더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지만 항상 이제 주목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 같이 되고 싶거든요. 대기업 총수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거는 좀 약하지 않나. 그게 이제 현대가의 특징이에요. 그런 면에서 노현정 아나운서는 이번에 좀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녀들 유학 가든 뭐 아니면 이렇게 한 다음에 본인이 공부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뭐 모르죠. 뭐 본인도 현대가는 또 이런 거 봐주시는 분 따로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 재벌들은 다 있어서 물어보면 아마 알려줄 건데. 오히려 기회다. 네, 오히려 올해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 그런 계획을 미리 잡아놓고 공부를 근데 이제 사람이 항상 막 집에 일이 힘들고 남편이 막 스트레스 받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 뭐 안 좋은 얘기인데 뭐 안 힘들겠어요. 근데 힘들고 막 이러면
그거 관련해서 아 내가 이제 공부해야지 아니면 내가 뭐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맞지만 저는 항상 그래서 운이라는 게 이렇게 변화할 때 좋은 운일 때는 뭘 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고 안 하고 놀아도 괜찮아요. 운이 좋을 때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운이 세운이 됐든 대운이 됐든 좀 안 좋을 때 그러면 그 안 좋은 거에 자꾸 집착할 게 아니라 그럴 때 운동하고 공부하고 아니면 쉬면서 나의 마음을 좀 평온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그 힘든 시기가 지나가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지나가고 그때 내가 쌓아놨던 체력, 그 다음에 지식 또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운이 좋을 때 증폭돼서 발현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운이 안 좋을 때 더 뭔가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서 지금 그런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그걸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듣고 계시면 좀 쉬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체력도 기르세요. 아니면 뭐 상담을 오셔도 됩니다. 여기 아, 오시면 대환영.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아니 저는 뭐 당연히 이제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이렇게 어쨌거나 제가 아는 범위의 지식 범위 내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는데 저는 이제 그 귀문이 발달된 그런 그 심상 보는 그런 무속하시는 분들하고 좀 달라서 막 내가 막 이렇게 예측해서 맞추고 이런 거랑은 좀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이제 오시면 저하고 상담하실 때 뭐 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질문도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런 걸 들어서 이분이 어떻게 살아보셨는지 그리고 본인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있어요. 그리고 사주라는 거에는 그 다양한 기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많이 썼는지 아니면 그게 이분한테 얼마나 좋은 영향이 있었는지를 제가 다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오셔서 물어보시고 하면 훨씬 더 풍부하게 할 얘기가 많은데 제일 처음에 스타트 끊어서 어떤 분이 오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사연 보내주십시오. 네,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유명하신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초대하겠습니다. 네. 유명하시면 더더욱 좋고요. 네. 끝! 네.